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마침 보니까 이제 어제 그제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내년 4월 15일에 있을 21대 총선을 갖다가 준비하는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도하 언론, 심지어는 보수 언론인 조중동조차도 자유한국당의 선거기획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한 점수를 주는 반면에 민주당의 선거기획단 구성에 대해서는 아주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신문이라든지 도하 방송이라든지 등등등 보시게 되면서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이거 보면은 자유한국당 선거기획단 엉망진창으로 꾸렸고 민주당은 선거기획단 구성부터 깔끔하게 멋지게 출발했으니까 이거는 이 선거 해보나 마나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 30년 정치판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결론적으로 선거기획단 그거 아무것도 아니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기획단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보면 그래요.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 아무래도 보면은 한 10년차 미만의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다 보니까 또 요즘 보니까 너무 그 정보에 목말라 있다 보니까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저렇게 각 당에서 이야기하는 프로파간다 하는 걸 그대로 도습해서 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선거기획단 12명 중에 10명이 현역이다. 그리고 청년이라 할 수 있는 20, 30대는 아예 없고 그나마 청년에 포함될 수 있는 40대는 2명밖에 안 된다. 12명 중에 여성은 전희경 의원 한 사람밖에 없다. 한마디로 현실 안주적이고 그저 영남 중심의 어쩌고 저쩌고 그야말로 이거 될성부른 그런 그림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굉장히 아주 박한 점수, 심지어는 폄하할 정도의 그런 점수를 주고 있더군요. 그에 반해서 이제 민주당의 선거기획단은 15명 중에서 물론 선거기획단은 어느 정당이나 선거기획단의 단장 사무총장입니다. 당에. 근데 이번에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15명 중에 당연직이죠. 당연직인 사무총장 윤호중 총장 플러스 그야말로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투탑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15명 중에 여성이 무려 33%인 5명이다. 또 청년은 27%인 4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보면 아주 말거리는 좋아요. 27살의 유튜버 황희두 씨를 갖다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고 얼마 전까지 당에서도 공수처법 등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갖다가 서슴지 않았던 그래서 이 당 주류 세력으로부터 그야말로 역적 비슷하게 몰렸던 금태섭 위원을 갖다 포함시켰다. 이야, 이 얼마나 역동적이냐라고 얘기합니다만 한마디로 꽝입니다요. 왜 꽝이냐? 실제 선거기획단은 의원들이 와서 또 위원들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회의한다고 실제 그 누가 꾸려가겠습니까? 당 사무총장과 당에 있는 이른바 전문적 당뇨들 선거 이 사람들 당뇨들은 예를 조직국장이라든가 밑에 선정국장이라든가 홍보국장이라든가 직능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선거 보통 정당 영역에 20년이 넘는 선거를 최소한 서너 번 총선만 한 서너 번 치르고 대선 지방선거까지 선거로 그야말로 이골이 난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이 되었던 민주당이 되었던 각자 있습니다. 진짜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나오는 그야말로 아주 싸움 잘하는 부사관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챙깁니다. 챙기고 다만 자유한국당의 12명의 선거기획단 위원들 그 다음에 이쪽 민주당의 15명의 선거기획단 위원들 어떻게 보면 얼굴 마담 장식품입니다. 실제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죠. 어느 당이나 여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갖다 옹위하고 보호하고 대통령의 직권을 강화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와대하고 또 당하고 그런 식으로 꾸려나가니까 결과적으로 사실상 당 총재격인 대통령과 대통령의 명을 받든 정무수석 그 다음에 이쪽 당에서는 당대표와 당대표의 명을 받드는
사무총장, 이 사람들끼리 그야말로 한 서너 명이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야당은 어떨까요? 야당은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황교안 대표 사실 보면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황교안 대표 그리고 황교안 대표를 잘 아는 그런 몇몇 핵심들이 그걸 꾸려나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죄송합니다만은 들러립니다. 마침 보니까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서 리서치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갖다 한 게 있어요. 이건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와 아레나 리서치가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세대 교체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좀 요즘 흔히 386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니고 할 때 뭐 저희보다 좀 아래 후배입니다만은 386이라는 게 뭡니까? 6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386의 제일 맏형인 81학번, 이 졸정제 1세대라고 그러죠. 81학번이 대략 60년생입니다. 몇 살일까요? 지금 몇 살일까요? 60입니다. 그러면 386 세대의 제일 막내가 몇 살입니까? 이른바 89학번들. 쉬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386이 언제까지는 30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젠 50대 중반에서 60대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사회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도 마침 최근에 보여주었던 386 운동권 정치인들의 어떻게 보면 무능하고 파렴치하고 또 때로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뻔뻔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상당수의 응답자들은 세대 교체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와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국회의원 수 300인데 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 하는 응답자가 62%입니다. 이것은 지금 심상정 정의당 대표라든가 정동영 대표라든가 손학규 대표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뭐 연동형 비례대표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의원을 갖다가 10%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 다음에 뭐 의원 수를 늘리되 세비를 동결하겠다 뭐 총액제하겠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민들은 지금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은 오히려 줄여야 된다. 10명 중에 6명의 국회의원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이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기획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뭐 선거를 많이 치러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선거기획단은 사무총장이 그야말로 당의 당뇨들, 그 어떤 테크노크라트들이죠. 이 사람들하고 해서 얼개를 엮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니까 선거는 늘 뻔한 똑같은 패턴입니다. 뭐 별로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저 무슨 뭐면 조직과 홍보를 꾸리고 정책을 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니까 지금 뭐 내 선거기획단이 그 먼저 선거기획단을 꾸린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니까 이제 선거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은 대개 당 대표가 합니다.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 밑에 이제 보면 선거대책본부가 있습니다. 본부는 선거기획단장인 사무총장이 대개 보면은 선거기획단 단장이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이 되죠. 그러면서 직능, 조직, 홍보, 정책 등등등 분야를 나누고 하는데 그거는 아예 딱 정형화된 틀이 있어요. 그건 뭐 어느 단위도 다를 게 없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공천입니다. 공천을 잘하고 그야말로 공천을 잘한 다음에 잘한다기보다 공천을 좀 국민들 눈을 유권자의 눈을 잡을 정도로 공천을 하고 그것을 얼만큼 국민들에게 잘 설득하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장에 나가는 선봉장, 총대장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선거는 구도와 이슈와 인물 그리고 플러스 바람이라고 합니다. 구도는 지금 보면 야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도인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많이 바뀌어서 그래도 해볼 만한 구도가 되었습니다. 이슈? 야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슈로 내밀 것은 차고도 넘칩니다. 왜? 내년 2020년 4.15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내일 모레면은 이제 2년 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4월이면 정확히 문재인 대통령이 3년을 갖다가 통과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중간평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야당을 심판합니까? 아닙니다. 집권 여당을 심판합니다. 오만방자하고 그야말로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집권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은 심판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슈는 차고도 넘칩니다. 어떻게 바람을 일으켰냐가 문제겠죠.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애청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985년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5년 차 때입니다. 5년 차 때 그때 212 총선 12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민정당이 1당 여당이었고 2당은 민한당이 있었죠. 민한당은 흔히 관제 야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당이 있었고 그때 이제 김영삼 제야 인사했던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민취업을 통해서 신민당을 만들죠. 신한민주당이던가요 이름이? 만들고 창당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민한당을 갖다 꺾어버리고 당당하게 제1야당이 됩니다. 흔히 2일 돌풍을 일으키죠. 그때 일으켰을 때 김영삼 그다음에 김대중 이 두 양반이 물론 김대중 당시 미국에 있었던 김대중 제야 인사는 조금 미온적이었습니다만 사실 YS공이죠. 그런 식으로 몰아치고 그 바람을 일으키는 어디서 일으켰나요? 종로에서 일으켰죠. 종로 중구에 그야말로 저기 아주 이제 보면 고령의 이민우 당 총재를 대리인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차기 대권주자였던 이종찬과 맞붙임으로써 바람을 일으켰는데 실제 그 바람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람은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동남풍이 그야말로 적벽대전에서 조조군을 쓸어버렸는데 그 동남풍을 제갈량이 부채 흔든다고 동남풍이 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그런 바람이 불 수 있는 구도가 돼 있었던 겁니다. 구조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선거 구도와 다른 겁니다. 민심의 구도입니다. 국민들 85년 지금 못지않게 엄혹하고 그야말로 입을 콕 다물고 있었던 그런 국민, 그런 유권자들은 그야말로 딱 한 번에 몇 년에 한 번 오는 기회 선거를 통해서 당시 전두환 정부를 심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선거기획단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데 이제 선거기획단을 꾸려서 또 내달 12월 되면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선거구가 조정이 되고 되면은 새로운 인물 영입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많이 가는 쪽이 이깁니다. 근데 그것도 잘 갈아줘요. 멀쩡하게 예전에 20대 총선 같이 친박이다 비박이다 진박 마케팅한다 이런 식으로 억지로 잘라내는 거 말고 국민들이 보았을 때 지금 애청자 여러분들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아시는 분 몇 명이나 있어요. 아마 10%는 30명 알면 잘하실 겁니다. 저희같이 정치평론하는 사람도 50명 채 모릅니다. 나머지 250명 존재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갈아치우고 근데 갈아치워도 국민들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뭐로 상징할까요? 바로 선대위원장, 즉 얼굴입니다. 안 믿어지신다고요? 믿으셔야 됩니다. 4년 전 당시 문재인 대표가 있던 민주당은 안철수와 호남계가 빠져나와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백석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 집인들 인물 새로운 인물이 있었나요? 별거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팽당하고 무시당했던 김종인 전 의원, 김종인 전 장관을 갖다가 비대위죠. 비대위 대표. 심지어는 김종인 의원은 난 비대위원장 같은 거 안 한다. 하려면 비대위 대표한다. 비대위 대표로 호칭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7순위 넘는 김종인 의원, 정청래 의원하고 말춤 추어가면서 바람 일으켰어요. 그것이 지금 민주당이 1당이 될 수 있었고 1당이 된 그 힘을 바탕으로 국회의장 정세균을 만들 수가 있었고 정세균이 방망이를 든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건데 지금 보면 너무 어차피 보면 언필칭 진보니 언필칭 좌파니 또 스스로 관변 언론임을 자처하는 그런 언론들의 말은 들을 거 없다고 봅니다만은 심지어는 조중동 보수 언론조차도 지금 보면 선거기획단 꾸린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마치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은 퇴행적 모습으로 돌아가고 민주당은 그동안 2년 반 동안 나라를 이토록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 와서 싹 얼굴 분칠했다는 식으로 칭송한다면 이거는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너무 빠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선거를 갖다 30년 가까이 32년째 정치판에 있으면서 수많은 선거 기초의원 선거부터 대선까지 직간접적으로 다 관여하고 해봤습니다만은 선거기획단 아무것도 아니고 이쪽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은 양정철을 통해서도 정무수석을 통해서 당에 그대로 반영될 겁니다. 이래봐 눈 감고 아웅하는 눈가림 속임수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유한국당 결국 지금은 좀 굉장히 소고름 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선대위를 꾸리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 20대 때 당시 김무성 대표 상향식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박근혜 대통령과 싸우면서 거의 80% 가까운 후보자를 갖다 상향식 공천으로 공천해서 폭삭망했습니다. 때로는 전략 공천이 필요합니다. 왜? 그냥 상향식 공천하면요 그 지역에서 흔한 얘기로 좀 거들먹거리면서 평상시 술 잘 먹고 돈 잘 쓰고 형님 누님 사람 좋은 사람 뽑는 것이지 좋은 사람과 국가의 동량은 다른 겁니다. 공천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선거기획단 이거 첫술인데 첫술 갖고 마치 밥 다 먹은 듯이 이야기하는 언론의 보도 자세도 조금 지양되길 바랍니다.